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노후된 원주시립 화장장에서 굴뚝 여과기가 고장나 인근 아파트 등에 분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시는 기름에서 나온 그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찜찜하다는 반응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화장장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들이 깨알 크기의 거뭇거뭇한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휴지로 문지르면 시커먼 때가 묻어나고 물을 뿌리자 부적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아파트 난간도 심지어 지방까지도 검은 먼지가 침투했고 밖에 있던 주민들은 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어 썼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전 7시 50분쯤 화장장에서 검은 연기가 20분가량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기가 아주 말도 못하게 소소 오르는 거야. 아이고, 어디서 불이 났는가 보네. 그랬지. 화장장 굴뚝에서 나온 분진들이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모두 날아들었습니다. 화장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까지 분진이 날아갔고 피해 차량만 수백 대에 달합니다. 원주시는 화장장 여과기 고장으로 경유 그을음이 배출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꺼먹고 다 이게 경유분진입니다. 경유분진. 그 안에 있는 거하고는 딱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시신하고는 상관없고. 하지만 주민들은 화장장에서 나온 그름이다 보니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터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이 분진이 다 날라 들어왔다면 뭐 사람들이 좋겠어요. 원주시는 살수차를 동원해 아파트 시설과 차량 세척에 나서는 한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핵심 공약 실천 과제는 인수위원회 격인 별도의 준비위원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와 분과별로 10개가 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춘천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최종 활동 보고가 지난 5일에 있었습니다. 준비위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약을 점검하고 현실화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모두 86개의 세부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직접민주주의위원회가 제안한 구상입니다. 마을 단위 자치회와 민회, 당사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춘천시민주권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런 외부적인 기관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방경제위원회는 춘천시 평화재단 설립을,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연구지원센터와 우리술연구원, 청년농업인 지원센터, 농민가공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학도시 분과는 춘천시민문화센터 건립, 산림산업분과는 산림산업진흥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밖에도 에너지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성평등교육센터, 협동조합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어림잡아도 10개가 훨씬 넘습니다. 춘천시의 산하 파견기관보다 많습니다. 준비위원회 11개 위원회와 5개 분과에서 1개 이상의 조직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들의 주장을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제안한 기구들을 정책에 모두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벌써 옥상 옥은 물론 자리 만들기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에 배분하는 발전소 지원금 문제로 마을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에서 관련법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가동 중인 양양 양수발전소. 국내 최대 규모의 양수발전소로 800여 미터에 달하는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댐의 고인 물을 순환해 발전을 하다 보니 수질이 좋지 않고 물 부족과 송전선로 때문에 주변 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 반경 5km 안에 있는 4개 마을에 해마다 3억여 원이 지원돼 마을 소득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발전소 지원금 배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지원금 배분 방법을 놓고 마을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르면 발전소가 있는 읍면 지역 전체에 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양수 발전소가 있는 양양군 서면 지역 20개 리단위 마을 가운데 지원금 혜택이 없는 16개 마을도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서면 지역이 광범위해 지원금 배분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을 확대해 놨지만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직접 피해 지역, 간접 피해 지역, 기타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 이런 세 분류로 나눠서 배분하는 합리적인 배분안을 마련을 해서 양양군은 국내 다른 양수 발전소의 상황을 파악해 지원금 배분 기준을 세울 계획이지만 마을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일반 가구 수는 62만 100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20만 가구로 전체의 32.2%를 차지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의 나홀로 가구 비중은 2015년 31.2%에서 2016년 32.1%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동선과 태백선의 신호설비 개량이 시작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영동선 안인에서 영주 구간과 태백선 제천에서 동백산 구간의 신호설비 개량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영동선과 태백선은 현재 한 개의 선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지만 개량을 마치면 이중화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DMZ를 제외한 접경지역 1,800여 제곱킬로미터를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생물권 보존지역은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 가운데 생물성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합니다.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존지역은 내년 6월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